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7주차 1강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죠. 자, 우리가 이제 신화에서 신들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영웅들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페르세우스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벨레로폰 얘기를 합니다. 자, 벨레로폰은 코린토스 출신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웅들이라는 게 지방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영웅들을 따져보면 우리 뭐 단군 신화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건국의 영웅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고 꼭 건국의 영웅들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전설적인 영웅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왕가나 혈통 이런 거가 늘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문 있죠. 그런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코린토스 출신이고요. 코린토스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유명한 건 이제 페가소스의 주인이라는 거죠. 페가소스가 누구죠?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쳐서 거기서 나왔던 천마, 날개 달린 말, 그게 이제 페가소스였잖아요. 이 페가소스를 처음 차지한 영웅인 거죠, 벨레로폰. 그래서 이 페가소스를 갖게 된 이유는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험을 하기 위해서 미션이 있어서 얻는데, 페가소스를 갖기 위해서 이제 아테네 신전에서 기원하다가 잠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뭐 신화에서 여러 신화에 때 많이 나오죠. 우리 옛날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을 염원하다가 잠이 들면 꿈에서 그 관련된 어떤 현몽이 있죠. 그래서 잠이 들었더니 아테네 여신이 꿈에 나타나서 황금 제갈을 줍니다. 딱 일어나 보니까 또 그런 거잖아요. 만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렇듯이 진짜로 머리맡에 황금 제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샘가로 갔더니 페가소스가 거기 있었고 자진해서 제갈을 받았다. 그런데 이 페가소스라는 말이 페게라는 말이 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세이돈의 자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말들하고 샘하고 그리스 신화에서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페가소스가 또 이렇게 말구부려해서 샘을 많이 만들어냈고, 포세이돈이 이제 바다의 신이면서 그 아테네 여신과 그 아테네 시를 두고 겨룰 때 아크로폴리스에다가 뭐 샘을 파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벨레로폰이 코린토스 출신인데 고향에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벨레로폰이란 말이 벨레로라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사람 이름 앞에 이고 폰테스가 이제 죽이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 넣은 게 아닌가라는 설도 있는데, 사람 신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으로 나오기에는 그런 걸로 이름을 짓기에는 너무 좀 약하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레로폰이 그 고대 사회에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오늘날처럼 그 형법이 완비되어 있던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가문에 누군가를 죽이면 그 가문에서 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무협지에서 잘 나오는 피를 부르는 복수 혈전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두 가문이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되죠.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어떤 원수지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누군가 유력자가 그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정화시켜 준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해준다. 네,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이토스라는 티린스의 왕에게 가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카타르시스. 그럼 그 죄를 사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토스는 누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나나의, 예, 페르세우스, 나나의 아버지 아크리시오스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옆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페르세우스가 이 쌍둥이 형제의 나라를 바꿔서 통치했다라는 얘기를 끝에 했잖아요. 페르세우스 끝에. 그래서 아크리시오스의 쌍둥이 형제였고, 근데 이제 이 프로이토스의 아내인 스테네보이아가 벨레로폰, 잘생긴 벨레로폰이 없겠죠. 당연히 영웅이니까 마음에 들어서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벨레로폰이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함을 했어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보디발 모티프라고 어떤 유력자의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물리쳐서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되는 뭐 이런, 이것도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모티브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이렇게 사람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코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정화해 준 인물이니까 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관례상. 그러니까 자기 장인한테 보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리키아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장인 이오바테스에게 보냈고, 그래서 이오바테스가 거기 그 소개장을 써둔 거예요. 그 소개장에 표시를, 알아볼 수 없는 표시를 해서 이 소개장을 가져간 사람을 죽여라, 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오바타스가 이제 키마이라, 사자 머리, 뭐 염소 몸통, 뭐 뱀의 다리, 뱀꼬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동물이 섞여 있는 괴물이에요. 이 키마이라라는 괴물을 퇴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페가수스를 얻어서 가서 퇴치를 합니다. 키마이라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교포 가수, 여성 가수였는데 키마이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래서 화장을 변장처럼 한 화장을 한 그런 여인 가수가 생각이 나는군요. 자, 그림을 좀 봅시다. 뭐 여러 차례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아르고스 지역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라코니아 지역, 스파르타가 여기 있고, 메세니아 지역, 아르카디아라는 중부 고원지대, 아카이아, 엘리데, 뭐 저기 뭐 이런 데 등등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탈리아 지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말 골포 디 사로니코, 뭐 살라미스 해협이라는 뜻일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지역이고, 코린토스의 영이라고 하죠. 코린토스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골포 디 코린토. 예. 이 코린토스가 아까 보였던 것처럼 그 바다와 바다 사이에 좁은 지협이에요. 지협이란 말이 좁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이 바다 사이에 이렇게 되게 땅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항해를 갈 때 이를테면 이쪽으로 해서 저쪽 옆이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여길 지나가 이렇게 하면 훨씬 짧아지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거기 이제 운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운하가 없으니까 배가 여기 당도하면 배를 끌어올려서 이 밑에다가 이제 그 나무들을 깔아서, 둥근 나무들을 깔아서 배를 저쪽 바다로 넘겨주는 일들을 했어요. 이 코린토스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항구가 굉장히 발달했고, 지금은 이렇게 시원하게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관광지예요. 위에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이 일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있는 화병 그림입니다. 프로이토스, 정화자 프로이토스, 벨레로폰, 그 다음에 천마 페가소스,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되는 여성 스테네보이아와 여자 노예가 이렇게 천재. 강아지 한 마리 있네요. 굉장히 천진해 보이네. 갑자기 강아지는. 예, 그렇죠? 이거는 여기가 왜 여기 밑에 있어서 따로 안 했구나. 여기가 연도가 없네요. 연도는 없네요. 야타 뮤지엄에 있는 뭐 이렇게 있는데 연도가 없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낸 곳 리카이아, 예, 리키아. 그러니까 한참 떨어져 있죠. 저쪽에 아르고스인데 여기까지 소아시아 있는 퀴프러스 섬이 여기 있고요. 사이프러스 오늘날.
로도스 섬이라고 그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로도스 도전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크레타 섬 여기 있었고 성당 기사단이 있었던 곳이죠. 또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알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키메라. 이게 키메라예요. 사자머리 중간에 염소머리도 같이 달렸네요. 그다음에 꼬리가 뱀 이런 식으로 불을 뿜죠. 여기는 기원전 350년에서 340년 사이 작품. 당연히 화병이고요. 또 다른 화병. 뭐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달라 보이죠? 약간 이게 고전적인데 그래서 590년에서 575년 사이 작품이에요. 훨씬 더 양식화돼 있죠. 여기 머리 따로따로 달려 있고. 요게 이제 루벤스 우리가 자주 나오는 피터 루벤스 창을 천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불을 뿜는 모습이 보이죠. 눈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키메라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1635년도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물리치니까 또 다른 위험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마존이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여전사들을 물리쳐달라. 솔리모이라고 하는 옆나라 사람들을 또 물리쳐달라.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자객단까지 보냈는데도 그걸 다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이오바테스가 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의 혈통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딸과 나라를 넘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디발 모티프. 뛰어난 젊은이가 높은 분의 부인에게서 유혹을 받거나 거부했다고 모함받는 것. 요셉 성경에 나온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고관 대작이었던 보디발의 어떤 하인이었는데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다가 실패하자 모함하는 얘기가 있어서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보디발 모티프. 요셉이 그렇고 펠레우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였던 펠레우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히폴리토스가 제일 유명한 경우인데 테세우스의 아들입니다. 테세우스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테세우스의 세 부인이 히폴리토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아들이죠. 히폴리토스를 사랑해서 고백을 했는데 히폴리토스가 거절했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자살했고 그러면서 히폴리토스가 자기를 겁간해서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서를 쓰고 죽은 거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아들을 저주해서 아들이 전차 사고로 죽습니다. 뭐 그런 얘기 이제 뒤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보디발 모티프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또 하나가 이제 벨레로폰 얘기에서 중요한 모티프가 나온 거 벨레로폰의 소개장입니다. 지닌 사람에게 해가 되는 편지. 벨레로폰의 소개장을 벨레로폰틱 레터라고 부릅니다. 그 소개장에 본인이 알아볼 수 없는 이 사람을 죽여라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신랑감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바테스가 이제 본의 아니게 딸의 신랑감을 이제 테스트한 겸이 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왕녀와 땅을 같이 받게 되는데 대개 나라의 절반을 줍니다. 다 주진 않죠. 또 그리고 이거는 왕녀에 딸려가는 거기 때문에 땅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스핑크스의 퀴즈를 풀면서 테바이를 그 스핑크스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대가로 죽은 왕의 미망인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죽은 왕의 부인이었던 자기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게 되는데 왕권을 주면서 전 왕의 부인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근데 왕권만 받을 수는 없는 거야. 같이 붙어 있는 거라서 아마 이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또는 후대의 귀족 중세에서도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할 때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딸 낳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큰 돈이 필요한 거지 시집을 보내려면 지참금 제도가 있어서 아마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벨레르폰은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만해져 갖고 페가수스를 타고 올림포스 산을 올라가겠다라는 신들의 땅인데 그런 이제 자만에 찬 행동을 하다가 그 제우스 신이 등해를 보냅니다. 등해가 이제 말파리 같은 거죠. 소파리, 말파리 이런 건데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아테네의 등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말 운동 안 해갖고 살쪄 비둔한 그러나 훌륭한 명마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자꾸 쏴대는 뭐 이런 존재가 나다 뭐 이렇게 했던 게 그 등해인데 등해를 보내는데 벼락을 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페가수스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페가수스를 제우스가 씁니다. 그래서 페가수스가 놀래서 몸부림치게 해서 거기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졸름벌이가 됐거나 뭐 죽었거나라는 식으로 얘기가 끝납니다. 자, 이거는 뭐 벨레르폰 얘기는 아닌데 아마존 여인과의 싸움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폴론 바사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사이라는 곳에 있는 유명한 아폴론 신전에 있는 프리즈 그 띠의 일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존과의 전쟁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있어요. 치사하게 남자가. 뭐 죽고 살고 싸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기원전 4세기의 이것도 부조. 아마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많이 아시죠? 책 파는 미국 회사 아니고 아마존이 한쪽 가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전사들의 나라. 자, 이 보디발 모티프 요셉이고 보디발의 부인입니다. 넘어갈 법도 하게 생겼는데 그죠? 젊은 요셉이 거절하고 있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거절의 표시를 보이고 있죠. 은근히 옷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작품은 귀도 레니라는 화가 1630년 작품입니다. 자, 이건 못을 보아하니 천장화죠. 천장에다 그리기 딱 좋은 소재고, 그래서 말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벨레로폰이고, 여기 제우스가 어디 갔나? 여기 제우스인가? 이거 포세이돈인가? 제우스 모습은 잘 안 보이네요. 제우스도 일 법한데, 그죠? 올림포스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벨레로폰의 모습입니다. 작품은 제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 1746년에서 47년 사이 작품 프레스코와 베네치아에 있는 라비아궁 천장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세우스군요. 지금 이제 순서상 원래 헤라클레스가 먼저 와야 되는데 테세우스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드라마틱하게 헤라클레스가 가장 큰 영웅이니까 그리스 신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신 빼고 헤라클레스를 모범으로 거의 만들어진 영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저쪽 펠레폰네소스 반도 쪽에 도리스 지역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범헬라스적 영웅이죠. 헤라클레스는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의 통틀 영웅인 거죠. 벨레르폰은 코린토스 출신이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헤라클레스는 또 돌아다니는 지역도 굉장히 넓고 지중해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했고 그래서 아티카인들이 그 열등감 우리도 뭐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원래 이제 이름은 전해진 영웅이죠. 테세우스라는 그 아테네의 뭐라 그럴까요? 전설상으로는 왕정 시대의 마지막 왕. 그래서 뭐 귀족들에게 왕위를 이양했다. 뭐 이런 얘기. 귀족종 쪽으로 넘어가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왕인데 여러 가지 모험담을 추구한 거겠죠. 그래서 영웅 창조, 아티카, 아테네 지역, 아테네 도시가 있는 지역을 아티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되면 우리가 전라도 그러잖아요. 뭐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호남, 호남 그러면 이제 전라도 지역을 부르는 통칭이고 뭐 그런 것처럼 영남, 뭐 경상도 지역을 부르는 통칭인 것처럼 아티카라는 말은 그런 식입니다. 도리스라는 곳은 펠레폰네스 반도에 사는 도리스족
노리안이라고 하는데 노리스족들의 모시 여기서 출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침략을 받아서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이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리스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인 아이게우스의 아들입니다. 역시 이제 또그 신화에 많이 나오는 모티브 아들이 없어갖고 그래서 왜 아들이 없는지 언제쯤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뭐 이런 걸 묻고 싶어서 넬포이 신전을 찾아갑니다. 아폴론 신전 신탁을 받았더니 집에 가기 전에는 포도주 자루를 풀지 마라 라는 신탁을 받아요. 꼭 신탁은 엉뚱한 신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분명하게 틀리면 변명거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점장이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런 애매하고 모호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궁금해서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집에 가기 전에 포도주 자를 풀지 말라는 얘기 집에 바로 가는 소리인데 그죠? 궁금해갖고 트로이젠 지혜롭기로 유명한 트로이젠의 왕 피테우스를 찾아갑니다. 피테우스가 그 얘기를 듣더니 무슨 뜻인지 알아챈 거예요. 애가 생길 거니까 아들이 생길 거니까 집에 가서 정실 부인에게서 애를 낳아라 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딴 데로 생 거죠. 그랬더니 피테우스가 이제 아테네가 큰 나라일 거고 아테네인들이 이제 영웅이니까 아테네를 추워주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손주를 아테네 왕을 만들고 싶어서 자기 딸을 침실에 집어넣은 거죠. 아이트라를 번어서 이제 시중을 들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 테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어요. 또 신화적으로 그랬다 보니까 이 아이게우스가 아이트라랑 동침한 그날 포세이돈도 같이 동침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둘이다라는 식의 설명도 짜맞추려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테세우스 멋있죠? 조각이 아주 멋있어요. 이 켄타우로스입니다. 저번에 설명했죠? 왜 그 누구였죠? 악시온인가? 그 헤라 여신을 사모해 갖고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제우스가 구름으로 헤라 형상을 만들어서 동침하게 해서 그 켄타우로스가 이게 공기를 찌르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말이고 켄타우로스 영어로 센토라고 합니다. 센토란 노래도 있는데 half a man, half a horse 뭐 이렇게 다 가사가 나오는데 반은 남자고 반은 말인데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켄타우로스와 전쟁한 얘기가 있거든요. 뒤에 나올 건데 그래서 테세우스가 몽둥이로 때려잡는 이 헤라클레스의 몽둥이가 유명한데 따라하는 겁니다. 테세우스도 그 안토니오 카노바라고 유명한 조각가 그래서 1804년에서 1819년 사이 오랫동안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아주 육체적인 구도며 이런 것들이 훌륭하죠. 자, 요게 이제 대포의 신전에 가서 신탁받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아이게우스 왕이 누구죠? 피티아. 피티아인데 피티아는 이제 여사제 직함이고 이 피티아의 원래 이름 테미스라고 합니다. 테미스 여신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테미스라는 피티아에게서 신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 산발이 세 다리가 달려 있는 솥 의자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바다에서 어부들이 길어 올린 건데 지혜로운 자에게 주라라고 해서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가장 지혜로운 자인 신에게 와서 신의 신탁을 내리는 의자로 사용됐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여기도 다시 뭐 기회가 날 때마다 지명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딴 것보다는 여기 도리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 본토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이제 펠로소스 반도가 오는데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쫓겨서 펠로소스 반도로 이동한 거죠. 테살리아 뭐 이런 지명들 보이오티아 아티카 여기 있죠. 아티카 이렇게 지나가서 메가리스라는 지역이고 메가라가 여기 있고 여기 코린토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카이아 지역이고
여기는 피테우스의 땅, 여기 아테네가 여기 바로 보이죠. 그래서 바다로 가면 바로 가까워요. 근데 육지로 가려면 굉장히 돌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요 그러니까 델포이가 이쪽에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이게 이제 뒤에 나올 얘기인데 나중에 장성에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거든요. 테세우스가 아버지가 여기 있고 아니 테세우스가 본인 여기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뒤로 손을 잡고 있고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이트라죠? 예. 기원전 480년에서 460년 사이 작품. 항아리죠. 자, 그 아이기스 왕이 혹시 모르니까 그동안 애가 안 생겼지만 혹시 모르지만 아이가 생기고 걔가 마침 아들이라면 나를 찾아와라. 내 아들이라는 심표를 주겠다. 그래서 심볼라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심볼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이럴 때는 뭐 그 여러 나라에서 많이 써요. 이건 이제 그 신용 그러니까 현 뭐라 그러나 신분증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에 이를테면 하나의 명패를 반으로 잘라서 나중에 가져와서 맞춰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생각도 안 나네. 어음도 옛날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액수를 쓰고 반 잘라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맞춰서 돈을 받는 이런 방식. 이 심볼라라고 해요.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심표가 뭐냐면 바위 밑에다가 샌들과 칼을 놔뒀어요. 그래서 바위를 들 만큼의 기운이 생겨서 들어보니까 샌들과 칼이 나왔다.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여러 나라 신화에 나오죠. 유리왕 고주몽이 절본부여를 떠나면서 심표로 칼을 놓고 가잖아요. 아도왕은 엑스칼리버라는 칼을 바위에서 뽑잖아요. 근데 다 바위와 칼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돌에서 금속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대장장이의 마법적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돌에서 금속 칼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엘리아데라는 그 유명한 신화학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장이와 연금술사인가? 뭐 그런 얇은 책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보세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해로로 가면 바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간 이유는 헤라클레스처럼 업적을 쌓고 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냥 아들이라는 것만 아니라 업적을 쌓아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육로를 선택했다 이거죠. 그 당시 또 헤라클레스가 이피토스라는 어떤 젊은이를 본의 아니게 죽여서 아마 광기 때문에 죽인 거죠. 우리 헤라클레스 때 다시 나올 겁니다. 그 죽인 죄로 옴팔레라는 여왕에게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장을 하고 여자 일을 하면서 재밌죠. 그리스 신화 이런 것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영웅이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양쪽을 다 경험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속설들이 신화적으로 남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험한 것들을 때려잡는 헤라클레스가 그러니까 뭐랄까 그리스의 경찰 헤라클레스가 잠시 종살이 한다고 쉬고 있어서 그래서 잠시 세상이 험해진 틈을 타서 테세우스가 이제 그 세상을 정리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됐다는 셈이죠.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테세우스가 상대하는 악당들은 다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전에 헤라클레스가 상대했던 건 괴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주로 이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개명한 시대다.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한번 정화된. 그러니까 원인설화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옵니다만, 왜 이제는 그 신화에 나오는 이상한 것들이 없나? 헤라클레스가 테세우스가 다 없애줬으니까. 이런 게 원인설화.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에피다우로스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에피다우로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아폴론의 아들이에요.
죽은 사람 살려줬다가 제우스한테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에피다우로스. 지금도 휴양지로 유명하고요. 당시에도 이제 그 병을 고쳐주는 거니까 그리스 전역에서 이 에피다우로스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찾아왔어요. 그게 이제 신전 의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무당이 뭐 푸닥거리에서 병 고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곳이라서 휴양지고, 그래서 거기에 큰 극장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 극장 중에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금도 거기서 연극을 해요. 여름이면 그 그리스 대학생들이 연극을 전공하는지 하여튼 그런 대학생들이 그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연극을 상연한다고 합니다. 가면 이제 관광객들이 맨날 하는 일이 그 무대에 가서, 굉장히 크거든요. 한 2만 명인가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곳인데, 그 무대에 서서 저 무대 맨 끝으로 자기 친구를 보내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리냐고 물어보는데 들려요. 그렇게 큰 극장인데도 굉장히 음향 설계가 잘 돼 있는 그런 에피다우로스의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하여튼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히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페리페테스라는 악당을 만나서 그 몽둥이를 뺏어서 그걸로 페리페테스를 죽입니다. 이게 테세우스의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악당들을 그 도구로 징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6개 모음인데 그 패턴이 그겁니다. 그 몽둥이로 자신의 것을, 헤라클레스와 이제 비슷한 거죠. 몽둥이를 쓰는 거예요. 그 헤라클레스도 악당으로부터 얻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린토스로 지나가게 되는데, 지협이라고 아까 했습니다. 거기 소나무 사나이가 있어요. 시니스라고. 이 사람은 역시 사람 붙잡아다가 소나무 사이로 양쪽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휘어서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 팔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놔버리면 찢어지잖아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데, 또는 한쪽만 해갖고 이렇게 팔을 묶어서 이렇게 튀면 이게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못된 짓을 하던 악당인데, 똑같은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 이제 바위를 들치니까 여기 산들로스, 그리스, 원래 샌달은 말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와, 칼이 나옵니다. 어머님이 이제 족가슴을 풀어헤쳤는데, 뭐 신적인 존재들만 가슴을 풀어헤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서양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세는 특히나 더 그랬고, 인간의 신체를 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벗은 몸을 그리면 안 되죠. 유격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화가들은 그리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구매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핑계를 댄 겁니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니까 신의 몸을 그린다, 뭐 이런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이제 신들의 누드를 그리기 시작한 건데, 이때쯤 오면 뭐 아이트라가 물론 이제 뭐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모 마리아가 그러듯이.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누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가는 로랑 들라이르라는 화가고, 1635년에서 36년 사이 부다페스트 미술관에 있답니다. 자, 여기 이제 테세우스의 모험 여정인데, 트로이젠을 출발해서 페리페테스 몽둥이, 시니스 소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니팅 피그, 이제 그 사람 먹는 돼지를 퇴치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이론이 있고, 스케이론이 저기 뒤에 나올 겁니까? 절벽에서 사람 떨어뜨려 죽인 사람이고, 코리키온 엘레아 쪽, 엘레아인가? 앨리스 쪽 사람인데 씨름하는 사람이고, 프로크레테스는 이제 침대로 사람 죽인 사람. 그래서 이제 아테네까지 가는 이렇게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테세우스의 모험을 쭉 이쁘게 담아놨죠. 되게 멋있죠. 이게 술잔이래. 퀼릭스라고 야트막한 술잔인데,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소나무 시니스인 것 같죠?
예. 여기 몽둥이를 들고 있는 테세우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 먹는 돼지, 그렇죠? 이건 몽둥이인 것 같고, 이게 시니스인 것 같죠? 예. 이거는 그 유명한 미노타우로스, 예. 테세우스가 해쳤잖아요. 이걸 중앙에다 놨고, 이게 아마 마라톤의 황소인가? 이 마라톤 황소 잉어인 것 같고, 좀 복잡합니다. 이 프로크루테스 침대고, 예. 이거는 기원전 440년에 430년 영국 박물관에 있답니다. 요거는 누군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림체로 봐서는 나타니 호돈, 지난번에 설명했죠. 나타니 호돈이 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파를 그린 월터 크레인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 쇠몽둥이처럼 돼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남겨준 칼을 갈고 있는 테세우스. 샌들로스, 샌들도 아버지가 준 거겠죠? 아까 그거하고. 자, 여기 이제 소나무, 시니스. 소나무 가지를 휘어서 시니스를 처치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기원전 490년에 480년 사이 작품. 자, 그 다음에 크롬미온의 암퇴지. 예, 크롬미온이라는 곳인데, 그냥 가축의 돼지, 무슨 불을 뿜는 괴물 이런 게 아니고, 헤라클레스 덕분에 이제 계명세상이라, 계명하다는 말 아시죠? 날이 밝았다, 헌해졌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문화화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코린토스 지역에 가면 데야사나이 스케이론, 강대성의 표현들인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어다가 자기 발을 씻기게 하는데 절벽 바로 앞에서 그러다가 그 씻기고 있는 발로 가슴팍을 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럼 거기 또 거북이가 있다가 받아먹었다. 동물을 보호하는 뭐 그런 악당인가 봐요. 좀 엽기적이죠,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가 아니고 엘레우시스. 엘레우시스는 나중에 이제 아테네에 병합되는 곳인데, 전에도 얘기했죠. 네메테르가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줬던 그 곳입니다. 엘레우시스 비교가 있는, 그래서 비밀 종교 비교. 거기 씨름 케르키온, 이게 엘레우시스의 왕인데 씨름을 좋아해서 또 나그네들을 붙들어다가 씨름해서 죽이는, 그런 똑같은 이제 씨름해서 죽였고요. 그다음에 케피소스라는 강가에, 그러니까 아테네에 다 와서 아테네 근처 케피소스라는 강가에 있는 프로크루스테스.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느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인숙을 하고 있는데, 여인숙에 들어오는 나그네에게 침대를 줘서 그 침대보다 나그네가 크면 빠져나온 부분을 자르고, 작으면 잡아 늘려서 죽이고, 뭐 이랬던 악당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 쓰는 속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그걸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메데이아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험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라고 밝히질 않죠. 근데 이제 그때 아이게우스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메데이아라는 여인이 세 부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데이아가 이제 우리 강의 중에 계속 자주 나올 텐데요. 메데이아가 처음 등장하는 건 이제 황금 양모를 찾으러 갔던 아르고호의 모험담에 나옵니다. 아르고호의 모험이라는 작품은 상당히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헬레니즘 시대 이후에 나오는 거지만, 그 전설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전설, 가장 오래된 전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황금 양모를 가져오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동네 왕이자 자기 친척의 명령에 따라서 황금 약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아르고호라는 배를 타고 영웅들을 모아서 헤라클레스도 거기 참여했습니다. 이하손이 이제 필두로 해서 가는데 거기 황금 양모가 있는 곳의 왕녀가 메데이아고 이 메데이아가 이하손에게 반해서 이하손에게 협력해서 황금 양모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메데이아와 이하손이 결혼을 했는데 애도 둘이나 낳는데 이하손이 왕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왕손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 자기 동네 왕이 못 되고 코린토스에 가서 그 코린토스의 왕녀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데이아가 분노하여 그 왕녀를 독살하고 그리고 자기 애들까지 죽입니다. 이하손의 자식들을 죽이는 고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마침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아이게우스 왕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놔요. 그래서 메데이아는 황금 용인가요? 뱀인가? 그러니까 타는 마차를 타고 아테네로 날아가서 아이게우스의 부인이 된 겁니다. 애도 하나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는 마녀거든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아이게우스 왕의 아들인지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테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라톤의 황소를 잡아오게 시킵니다. 이 마라톤의 황소가 또 유서가 있는 거죠. 에우로페가 황소 제우스의 등을 타고 크레테에 가서 미노스를 낳는데 그 미노스가 자기 형제랑 왕권 분쟁이 생기니까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내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표하는 걸 보내달라 그랬더니 황소를 보냅니다. 근데 그러고서 왕을 차지했는데도 이 소가 너무 멋있어서 안 보낸 거죠. 그랬더니 저주가 생겨서 왕비 파시파이가 이 황소에게 반해서 다이달로스에게 부탁해서 황소랑 결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다이달로스가 가짜 암소 모형을 만들어서 이 황소가 교접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미노타우로스는 괴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황소는 미쳐버립니다. 미친 소가 됐고, 네, 헤라클레스의 임무 중에 하나 그 황소를 데려오라는 임무가 있어서 헤라클레스가 그 황소를 잡아서 가져왔더니 그 헤라클레스 임무를 부여하던 에우리스테우스 왕이 무서워서 풀어줬더니 마라톤에 가서 이제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라톤이 그 페르시아와 싸웠던 그 벌판, 아테네 저 위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황소를 잡아왔고 이 돌아온 테세우스를 죽이려고 독약을 이제 아이게우스 왕의 술잔에다가 수고했으니까 뭐 치하를 해줘라 하면서 술잔을 줬는데 거기다 독약을 탄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 이제 아이게우스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게우스를 구워 삶았겠죠. 가스라이팅. 그랬더니 그래도 잔을 줬는서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차고 있는 칼이 보인 거죠. 내 아들이구나 싶어서 잔을 딱 떨어뜨린 거예요. 해서 이 메데이아는 도망갑니다. 여기 마라톤 황소를 잡아오는 장면입니다. 몽둥이를 갖고 있죠. 기원전 435년에서 415년. 마라톤 황소겠죠. 크르미온의 암태지인가? 크리미온의 암태지라고 돼 있습니다. 황소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케르키온 씨름꾼 기원전 500년에서 470년 사이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케피소스 강가가 보인 지역이 여기예요. 저 전체 그림에서 보시면 저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그 부분만 확대한 거고요. 이 프로크루테스 침대가 보이죠?
잡아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인 거고, 이거는 기원전 470년에서 460년 작품. 자, 이것도 멋있죠? 이게 이제 그 미친 소, 마라톤의 황소인 것 같아요. 은으로 상감을 한 실버 퀼릭스. 445년에서 440년. 이 퀼릭스한 술잔. 이게 이제 그림 멋있어요. 메데이아, 마녀처럼 보이죠? 퀼릭스 술잔을 건네는 장면이고, 테세우스와 아버지가 한쪽에 같이 앉아 있어요. 또 아이게우스랑 뒤에 이게 내가 쓴 건 아닙니다. 일장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닙니다. 윌리엄 러셀 플린트, 자주 나옵니다. 우리 라파엘 전파에 속하는. 라파엘 전파라는 건 라파엘 이전의 화풍으로 돌아가지 않은 영국 화풍이에요. 라파엘 이전이 언제냐면 중세 풍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7분 꽤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